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이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망언이 부끄럽고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최장 6개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차는 관세 면제라고 명시하지 않아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던 가수 승리가 법정에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연예인이라 차마 밝힐 수가 없었다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중현병을 앓는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이 약을 먹지 않는다는 신고가 이틀 전 경찰에 접수됐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도 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5월이 왔습니다. 광주에서 5.18은 애증이고 아픔이고 기억 그 자체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 뉴스에이는 잠시 영상으로도 확인한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얘기로 시작합니다. 이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통합을 강조했던 2년 전과는 크게 달라진 건데요. 광주 시민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면서 기념사 도중 목임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조아라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통합을 강조했지만 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 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이번에는 진실 규명이 먼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광주의 아픔을 기념사 곳곳에 담았습니다.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5.18 폄훼 발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꺼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에게 잘 오셨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오늘 기념식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무려 20여 분이나 걸려 가까스로 입장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사과도 없이 광주를 찾았다며 의자를 던지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박민우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태운 버스가 들어오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 바깥 상황을 살핍니다. 굳은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렸지만 얼마 가지 못해 막혔습니다. 뚫고 가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밀지마! 또 막힙니다. 방향을 틀어 이동해보지만 길바닥에 들어놓은 5.18 단체 회원들에게 다시 막힙니다.
어렵게 도착했나 싶었는데 물세례에 이어 의자가 날아옵니다. 도착 20여 분 만에 가까스로 입장한 황 대표. 지난 2016년 국무총리로 기념식에 참석했을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팔까지 휘두르며 따라 불렀습니다.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5월 단체 등은 이곳 민주의 문 앞에서 한국당을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돌은 식이 끝나서도 이어졌습니다. 연문으로 빠져나온 황 대표를 향해 욕설이 쏟아집니다. 황 대표는 기념식 참석 후 입장문을 통해 저의 방문을 거부하고 항의한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마음이 열릴 때까지 진정성을 갖고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이른바 전두환 기념석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힌 채 놓여 있습니다. 당시 진압작전을 수행한 제11공수여단 정문 앞에 있던 이 비석을 광주시가 자유공원 화장실 앞으로 이전시킨 겁니다. 오늘 5.18을 맞아 전혀 다른 성격의 집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열렸는데요. 우려됐던 큰 충돌은 없었지만 광주 금남로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 금남로 일대 날선 긴장감이 감돕니다. 경찰 호의 속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가두행진을 벌인 겁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보상해줄 사람에게 가고 있는지 이걸 까보자는데 왜 안 까? 다른 한편에선 분노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참가자들은 5.18 진상규명과 자유한국당 망원 의원 퇴출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극우 세력들과 자유한국당은 5.18 역사 왜곡이 계속되는 한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과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보수단체 집회 장소와 5.18 추모 행사장과의 거리는 불과 500m. 양측 간 충돌 우려에 경찰은 병력 1000여 명을 일대에 배치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성격이 다른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에선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고 다른 한쪽에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출동했다 숨진 군인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깔렸습니다. 민주당과 야성당은 진상규명과 전두환 씨에 대한 단죄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5.18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는 퇴색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은 대체로 맑았지만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한 해에 내릴 비의 3분의 1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선박 운항은 중단되고 항공기 지연 운항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민곤 기자입니다. 덤프트럭이 흙더미 안에 파묻힌 채 뒤집혀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에 땅이 꺼지면서 트럭이 땅 아래로 내려앉은 겁니다. 포크레인은 물에 잠겨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도로에는 비에 휩쓸린 흙과 바위가 나뒹굽니다. 어젯밤부터 제주도 전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과 주택 일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 삼각공에는 480mm 넘는 비가 내렸는데 제주도 연간 누적 강수량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제주 산지에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어 태풍에 버금가는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제주공항에서는 비행기 수십 편의 출발이 지연돼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고 제주를 오가는 선박 운항도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강풍주의보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조현병 환자가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이틀 전에 이 조현병 환자의 어머니가 아들이 약을 안 먹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상의를 입은 남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공격합니다. 이 남성은 앞서 편의점 손님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손님 가운데 20대 여성은 흉기에 등을 찔렸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특수 상해 혐의로 38살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온 조현병 환자로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범행 이틀 전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는다며 경찰서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해 센터 직원이 A씨를 찾아 상태를 살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한테 이해를 가서 다니다 해가지고 입원하기는 애매하다 해가지고 나한테 그 다음날 경찰은 A씨를 응급 입원시켰으며 상태가 나아지면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이웃 주민 5명을 살해한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상황.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단독 보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가수 승리가 나흘 전 구속심사에선 처음으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승리의 법정 진술을 박건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가수 승리는 경찰에서 2차례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소개한 여성으로만 알았다며 돈을 건넨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선 달랐습니다. 지난 14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흥업소 여 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고 진술한 겁니다. 또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직접 성매매했다는 혐의 인정하시나요? 하지만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12차례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5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승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에는 오락가락 진술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겁니다. 그제 법정에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밝혔는데요. 성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검찰에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그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윤중천 씨를 아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잘 아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 모임들 중 한 곳에서 자리를 같이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왜 모른다고 했느냐는 질문엔 윤 씨를 안다고 인정하면 특수강간 피의자로 확정지을까 봐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단이 뇌물 혐의를 수사하며 윤 씨와의 만남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하자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를 볼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변호인단 추가나 교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후 김 전 차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그리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말입니다. 정관장님, 이렇게 늘어지는 거를 취임사에 한 줄도 넣지 마. 뭐 이렇게 립서비스 같은 말 있잖아. 그런 거를 넣으면 안 된다고. 근데 말씀하신 정관장님. 예, 법정에서만 공개됐었던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를 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당선인인지 알기 힘든 녹취도 있습니다. 경고? 하여튼 이건 좀 상의해보세요. 예. 내일 어떻게 발표하실 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얘기 안 하셨죠? 거기만 안 했어요.
네, 이렇습니다. 최순실 씨 지시가 실제 박 대통령 취임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는 경제 부흥과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 행복, 네 번째 대한민국의 자긍심, 세계 속에서 자긍심을 높이는 거 뭐라 그럴 건지 그 말을 만들고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그럼 댓글 반응 한번 보실까요? 예상은 했었는데 직접 들으니까 놀라셨군요. 이분은 아예 최순실 씨를 대통령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넘어서 참담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몇십 년 된 그런 그 지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인은 지인이지. 그렇다고 뭐 지인이 뭐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글쎄요, 참 다시 들어도 이 권력을 쥐인 자의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때 청와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정에 임했던 걸까요? 이번 주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 폭탄을 물리는 방안을 6개월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산 차는 관세 면제라고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한다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한미 FTA 개정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적 위협이 줄게 됐다 평했습니다. 단 예상과 달리 한국차를 면제 대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조인주 주미대사는 관세 협상 대상국으로 유럽연합과 일본만을 명시적으로 적시했다며 향후 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There is some sort of anomaly where we see more cars coming in from South Korea that could change administration's tune. 자동차 업계 또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규제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있어 확전을 막고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우리 자동차 업계의 향후 수출 전략 등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미국은 중국과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방송이 중국의 6.25 전쟁 참전을 다룬 영화를 사흘째 방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편성까지 바꿔가며 방영한 데 대해서 이 반미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6.25 전쟁에서 북한군을 지원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생사와 이별을 다룬 영화 기습. 是整个战役的突击队，是直接关系着我们能不能把敌人这两个师干净、彻底、全部消灭的问题，坚决完成任务。 중국이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뜻의 대표적 한미 원조 영화입니다. 중국 CCTV가 오늘 밤 기존 편성표까지 바꿔가며 이 영화를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와 그제도 6.25 전쟁을 다룬 영웅아녀와 상감령을 긴급 편성했는데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관영 CCTV가 방영 계획을 바꾸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미 감정을 선동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9일 중국은 미국의 주요 대중국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돼지고기 3,200여 톤의 수입을 취소했습니다. Chinese buyers are saying, well, you know, I like your product, I would like to buy your product, but tomorrow it might be an additional 25%.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의 축산 농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이 이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을 겸직하면서 자신의 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대진표 특혜를 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감독을 지낸 정모 씨는 지난 2017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에 당선되자 축구부 감독에서 물러났습니다. 고등축구연맹이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 관계자는 정 씨가 여전히 축구부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감독이라고 하면 나중에 겸임 발령은 냈어요. 고등축구연맹은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 축구 대진표를 짜는 등 경기를 주관하는 곳입니다. 팀 감독을 맡으면서 회장하는 거는 그게 안 되니까 학교 감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 씨는 연맹 회장으로 경기를 주관하는 동시에 특정 학교 감독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셈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씨가 고등축구연맹 경기 대진표를 짜는 과정 등에서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 특혜를 줬는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사방팔방에 들지는 못하는 학교들이니까요. 다 완전 약팀이죠. 경찰은 이 학교 학부모 4명이 고등축구연맹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심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른 학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12대 11로 뛴다고. 주심은 편. 고등축구연맹 관계자는 학부모 4명이 임원인 건 사실이지만 특혜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나라에서 준 돈을 이 부산시 장애인체육회가 무려 12년 동안 술집에서 흥청망청 썼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관리하는 공무원도 있었지만 전횡을 막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장애인체육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건 지난 2007년부터 민간단체였던 장애인체육회가 국비와 시비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전환된 이유입니다. 파견된 공무원은 예산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협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규정상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쓰는데도 파견된 공무원과 체육회 사무처장의 결재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 체육회에 파견됐던 부산시 공무원은 확인된 것만 6명. 하지만 이들의 감시와 견제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고용 장려금이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흥청망청 쓰였는데도 공무원들을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이라는 부분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단 말입니다. 똑같이 자기로서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채널A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감사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도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수사 의뢰를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도 공공기관 등에 지원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선 임금 보전과 복지 등에만 쓸 수 있도록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북한의 임시정부를 자처해온 자유조선의 활동이 최근 뜸해졌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암호글만 올라오고 있고 후원금도 끊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당국의 추적이 본격화되면서 물밑으로 더 숨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페인 대사관 습격 사건 혐의로 자유조선 회원 크리스토퍼 한이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건 지난달 18일. 자유조선은 곧바로 반발 성명을 냈지만 이후 활동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 가까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알 수 없는 암호글만 4차례 올릴 뿐입니다. 파랑, 검정과 같은 색깔의 6자리 숫자를 더한 암호를 올리다 어젯밤에는 무궁화, 목련 등 꽃 이름으로 암호를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화를 의미하는 무궁화와 국화를 의미하는 목련을 갖다가 상징하는 용어를 내세움으로써 북한을 향해서 이를 도모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북한 해방 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를 팔고 있는데 이마저도 판매가 끊긴 상태입니다. 비자 한 장 가격은 우리 돈 약 19만 원.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깨는 파격 퍼포먼스를 선보인 후 사흘간 82장의 비자가 팔렸습니다.
스페인 대사관 침입을 자신들의 소행이라 밝힌 다음 날에는 19장이 한꺼번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안의 체포 이후에는 구매가 끊겼습니다.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지만 수배 중인 리더 에이드리언 홍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 카메라에 얼굴만 대면 누구인지 정보가 나오고 결제도 되는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작 IT 산업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황규락 특파원입니다. 애플 매장에 들어와 서성이더니 진열된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남성.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는데 CCTV 속 얼굴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용의자는 과거 매장에서 훔친 신분증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매장 내 안면인식 시스템이 이를 토대로 분석한 잘못된 정보를 경찰에 넘긴 겁니다. 안면인식 기술에 오류가 발생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샌프란시스코시는 미국 최초로 범죄 수사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촬영된 모습을 인터넷의 다른 사진과 비교해 개인 정보를 찾거나 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 감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It's psychologically unhealthy when people know they're being watched in every aspect of the public realm, on the streets, in parks. That's not the kind of city I want to live in. 하지만 일각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효과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팝의 아이콘 엘튼 존이 영화인의 축제 칸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그린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영됐기 때문인데요. 영화 속 자신을 연기한 배우와 깜짝 공연도 펼쳤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I'm gonna introduce the incredible Taron Egerton. 엘튼 존이 칸 영화제에서 배우 테런 에저튼과 한 무대에 섰습니다. 테런 에저튼은 영화 로켓맨에서 엘튼 존 역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엘튼 존의 대표곡이자 영화 제목인 로켓맨을 함께 불렀습니다.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till touchdown brings me round again to find Rocket Man burning at his fuse on Caroline.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로켓맨은 엘튼 존의 히트곡으로 만든 뮤지컬 영화입니다. That is a boy from nowhere. Get to be a soulman. 엘튼 존의 젊은 시절 방황과 작사가 버니 토핑과의 우정을 담았습니다. 전설의 밴드 퀸을 그린 보헤미안 랩소디가 국내에서 990만 관객을 동원한 가운데 다음 달 5일 한국에서 개봉하는 로켓맨이 음악영화 흥행 기록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킹스맨 시리즈로 국내 팬에도 익숙한 배우 테런 에저튼은 오는 23일 세 번째로 한국을 찾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투기가 추락해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파키스탄에선 어린이 400여 명이 에이즈에 집단 감염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 백승우 기자입니다. 창고 지붕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그 아래 보관돼 있던 물건들은 다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현지 시간 그제 오후 3시 45분쯤 훈련 중이던 F-16 전투기 한 대가 착륙하던 중 활주로 창고 건물로 추락했습니다. So the turbines were spinning. I could see the plane in the back of the warehouse. There's no roof on the building, so you're looking through the roof. The walls are gone. 조종사는 충돌 직전 탈출했고 지나가는 시민 등 13명이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투기 유압 장치에 문제가 생겨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의 한 도시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400여 명을 포함해 주민 500명이 감염돼 도시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조사 결과 집단 감염은 에이즈 보균자인 의사가 오염된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30개가 넘는 토네이도들이 텍사스주와 캔자스주 등 미국 중남부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기상청은 토네이도가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농작물과 주택 등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바다의 모습은 어떨까요? 도화지 위에 상상력을 담아 그려낸 바다의 모습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색연필을 든 쌍둥이 형제. 잠시 뒤 흰 도화지 위엔 둘만의 바닷속 풍경이 펼쳐집니다. 엄마 고래랑 아기 고래예요. 놀러 가고 있어요. 쌍둥이가 바다도 너무 좋아하고 물고기, 고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평소에.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꼭 나가게 되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의 6살 꼬마 화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색을 입힙니다. 밖에 나가서 그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쪽으로 벗으면 되겠어요. 바다를 마주보며 그리다 보니 교실에선 떠오르지 않던 상상력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바닷속에서 결혼식을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는 오늘 인천과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려 3,7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 수상작품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 새벽 서쪽을 시작으로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전북에 5에서 20mm, 경북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고 있는 전남과 경남, 제주는 20에서 50mm,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제주에 초속 16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돼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남해안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18도, 전주 19도가 예상이 되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24도, 전주 26도, 대구 23도로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온은 더 낮아져 서울의 경우 한낮에 20도에 그치겠고요. 화요일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모레 이후 뚜렷한 비 예보는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토요일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